예, 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의 이영주입니다. 오늘부터 일산에 있는 백년 한의원 한봉희 원장님 아버님께서 쓰신 자서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중국에서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내가 낳은 딸 앞에도 당당할 수가 없어서 나를 사람이라고 국민이라고 내한테 보호막이 돼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대한민국을 찾아서 떠났는데 2번을 다 북한에 도착을 했고 함경북도 해령시 전거리에 있는 시비교화소에서 제가 3년 반을 복역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숫자이고 2번을 이제 복송하고 탈북하고 구루장하고 이제 감방을 막 이제 전전긍긍하고 다녔던 시간들이 거의 횟수로 6년이 됩니다. 저희 집 아저씨랑 저랑 딸내미랑 중국, 한국, 북한 이렇게 갈라져서 거의 6년 세월을 살았죠. 이게 남이 나라 얘기도 아니고 뭐 20년 전에 얘기도 아닙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습니다. 뭐 북한의 감옥 얘기 열악하다면 열악의 끝판인데요. 유일하게 방송을 이제 10번도 안 했어요. 거의 방송을 제가 들은 기억이 한 5번 정도 3년 반 갇혀 있는 동안에. 근데 그 안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 소식을 듣는 날 제가 온몸이 세포가 막 깨어있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남북한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통일 내지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인권에도 무슨 보호가 개선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오바마 정부 그리고 이제 클린턴 정부 똑같습니다. 변한 것도 대북 정책에 변한 것도 없고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지옥처럼 살고 있고 자유도 없이 또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 늘 살얼음을 이제 딛고 서 있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제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에 북송되어야 되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3번째로 이제 탈북을 결심했고 또 3번째로 한국에 오려고 결심을 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북한을 누군가는 읽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유튜브 상에서 많은 탈북민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뭐 돈이 됐든 또 구독자 수가 됐든 어떤 방법이었던 북한을 알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목적이. 근데 저는 이제 굳이 탈북민들이 쓴 자서전을 읽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묻지 않고 다른 거를 돈도 한테도 필요는 하겠지만 돈보다도 어쩌면 내가 그 땅에서 태어났으면 견뎌내야 될 그런 아픔들 슬픔들 근데 그 읽어주지조차도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겠나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곳에는 이제 뭐 제 부모님의 산소도 있고 제 남겨진 혈육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간호조무사로 열심히 살아내면서도 틈틈이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책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입니다. 이제 한봉희 원장님 아버님이 한원채이십니다. 이 책을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분께서도 이제 그 추천해 주셨고 이영환 전한기정 의워킹 그룹
JWG 대표님께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복지 혜택을 북녘으로 확산하는 것이 통일운동이다. 과거 군사정부가 그러했듯 북조선은 해체 해방의 대상이다. 독재자, 독재 정권과 평화를 논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문제를 논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조종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북한학 박사님께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북한을 낭만적으로 이제 보면 안 돼요. 복지가 나라를 좀 먹고 있는데 공짜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태도가 병동을 쫓다 추락한 북한사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문구를 여기다 추천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표지 앞면에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이다. 아빠는 북송됐지만 아빠굴은 탈북시켰죠. 한의사 한봉희 원장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중에서 제가 이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희망일은 머리말입니다. 희망일은 조선 땅을 떠나며 나는 한평생 인생의 오솔길을 걸어왔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걸었으며 가시덤불도 헤쳤고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물도 건넜다. 시간이 가고 때가 오면 오솔길이 끝나고 폭넓은 대로가 펼쳐지길 바라며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다. 달리기도 하였고 앞이 막혀 오를 때에도 기기도 하였다. 인생의 오솔길은 멀기도 하다. 조선이라는 이 작은 나라의 오솔길에서 언제면 대로에 나설까. 남들은 넓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화려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갈 때 말이나 당나귀도 없어 걷기만 한 오솔길이다. 처음에는 한 해, 두 해 하다가 나중에는 10년, 20년 하던 것이 지금은 반세기를 배우도록 대로가 보이질 않는다. 산골에서 떠난 오솔길은 끝없이 가다가도 큰 길과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국 땅의 오솔길까지 외돌아 진정한 내 나라 큰 길을 밟는 삼천리 먼 인생의 오솔길은 멀 뿐더러 이 먼 인생의 오솔길에는 사변도 많다. 기나긴 오솔길 가운데서 힘겹게 걸어온 오솔길이 짧은 한 토막 구간을 글로 적으려 한다. 199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중국 연길 감옥에서 령종 변방대 감옥으로 다시 조선 해령시 정치보위부 감옥과 시 안전부 감옥을 거쳐 해령 백산초소 감방맛을 보았다. 거기서 호송되어 함경북도 길주 보위부에 감금되었고 그곳에서 탈출하여 중국 장백현을 거쳐 만장까지 갔다가 만장 변방대에 다시 체포되어 구루장 생활을 하다가 조선의 량강도 보위부 감방과 도안전부 집결서 감옥을 거쳐 함경남도 안전부에까지 호송되었다. 거기서 최후의 탈출에 성공하여 다시 중국에 들어오게 된 나의 감방생활 이야기를 글로 남기려 한다. 나는 온군 반세기 동안 공화국 국민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창조하며 참답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내가 타고 앉아 사는 지구촌이건만 이 지구촌이 이모저모에 대하여 다 알 길 없는 나라서는 오직 내가 살고 있는 조선이야말로 세계 제일이 보금자리인 양 싶었고 조선 경유에 사는 모든 인간은 최악의 생활 조건에서 조선이라는 리상촌을 부럽게 바라보며 건국해 살아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조선이 당과 조선이 모든 국가 관저 행정기관은 백성들에게 그렇게만 선전하였고 그렇게만 교육하였으니 달리 생각할 리 만무하다. 그런데 1998년 7월 30일 그처럼 애써 살아오던 정든 고향집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리운 친척과 친구들도 모르게 빈손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 8월 1일 사품치는 두만강 물결을 가르며 이웃나라 중국 땅에 난민의 서로 맞고 오르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 6.25 동란이 끝난 지도 연 반세기가 다 되었건만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에 비단옷 입고 기아집에서 살게 하겠다고 연불처럼 미오던 말버릇이 지금은 그 말조차도 사라지고 계급투쟁이라는 창끝같이 예리한 말만이 온 몸을 오싹오싹 자고 가는 냉혹한 사회주의 조선에서 억눌리고 짓밟혀 살기보다 자유롭게 열린 환한 세상에서 잠시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는 것이 나의 장기라고 생각되었다. 오늘의 조선사회는 이 밥의 고깃국이 비단옷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고역에 시달려 만 백성이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또 죽어가고 있으니 평 백성이나 간부나 할 것 없이 빈민을 구제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보듯하니 조선 안에 사는 백성이 아픈 냉가슴 어디서 풀 수 있으랴. 당국자들은 입만 열면 전쟁 준비를 잘해서 무자비한 전쟁으로 전 남녘땅을 타고 앉아 불로 다스리며 잘 살아가자는 야망만 설교하니 이제는 듣기도 거북하여 귀에서조차 신물이 날 지경이다. 사람들은 못 살고 권세 없고 자유 없고 인간다운 생활이 마비된 그 근본이 누구의 탓인지와 전 세계 사회주의 대진영이 송두리째 무너진 원인도 다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성과 열악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수많은 조선의 인민들은 김일성 체제와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차고 힘겨우니 어쩔 수 없이 탈북하는 것으로서 당국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봉건 세습적 정권의 신물이 나고 군국주의 군사 독재에 불복하겠다는 반발심이 머리에 들어 탈북을 시도했다. 지금은 중국에 일시 머물면서 온 가족이 마음의 기둥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기 위한 굳은 마음 안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한다. 또돌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참말 기막힌 일도 있다. 이름도 낯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려서 1999년 8월 11일 오전 10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장백향 파출소 공안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탈북 1년 만에 19살 되는 아들애와 함께 해령 교도로 조선에 호송되었으며 3개월간 가정악형과 강제노동, 신문을 받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소생하게 되었다. 장백향 파출소 공안원들에게 체포되던 날 다행히도 아내와 큰딸은 외출 중이라 잡히지 않았고 나와 막내 아들은 집에 있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온갖 고생을 다 당하게 되었다. 나는 탈북하기 이전에 함경북도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 길주 발포 공장에서 35년간 설계원으로 일하였다. 아내 역시 근 30년간이나 철도국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했다. 나와 아내는 물론 두 딸도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막내는 고등학교 학생이니 우리 가정은 어느 모로 보나 단란한 인테리 집안이었다. 조선사회의 평범한 위치에서 손색 없이 일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사회주의 조선의 비현실적 존재를 깊이 인식했고 오늘의 조선과 내일의 조선에 대한 전도를 어렵지 않게 판단했다. 오늘의 조선은 존재하나 내일의 조선은 희미해지다가 점점 어두컴컴해지고 나중에는 영영 사라지는 모습이다. 사회학의 범람과 무능무리한 당국의 처사, 실천과 현실을 외면한 허망한 주체사상은 나로 하여금 탈북의 길을 재촉했다. 사회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대항하다 쓰러지면
모든 것이 허사이고 끝장이며 무모한 죽음뿐이다. 하기에 그 사회 안에서 아니라 그 사회를 등지고 탈북하는 것으로서 당국과 맞서는 것이 추세로 된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동의받아야 돼서 예, 일산에 한 일주일 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봉희 원장님이 굉장히 예, 단아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한운채의 그 아버님의 차녀이신데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기 전에 먼저 일본에서 출판되었더라고요. 한 5,000부씩 2번을 이제 출판되어서 많이 북한 현실을 이제 알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 예, 한국에서 예, 일본어로 된 것을 예, 한국어로 번역해서 왜냐하면 그 일본어로 번역해 주신 분들이 이 아버님이 원고를 일본에 가지고 가서 먼저 일본판으로 이제 예, 번역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본하고 아버님이 쓰신 원본하고 예, 원본도 제 눈으로 봤고 또 이제 한국판으로 나온 것도 저는 이미 전에 읽었고 그래서 북한의 현실은 계속 알려야 된다는 거. 예, 뭐 제 한 사람 개인이 크고 위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언젠가는 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돌멩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